자, 비출레이 이 시기심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기심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렇게 감정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이런 큰 보따리 안에 다양한 감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시기하는 감정, 불안한 감정, 불안감, 그 다음에 수치심, 죄책감, 뭐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이 마음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감정들은 하나의 에너지죠, 그죠? 감정이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에너지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흐르면서 잘 흐르게 되면 감정이 좀 더 긍정적인 감정, 조금 더 못 흐르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느껴진다 그러면 긍정적인 감정이 좋은 감정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안 좋은 감정이고 이렇게 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해석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더 필요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흐르고 있지 않다는 지금 신호를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감정이야 뭐 당연히 좋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 안에서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진다는 것은 이제 내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어서 이 신호를 가지고 빨리 무언가를 지금 처리를 하라 이 말이죠, 그죠? 처리를 해야지 내 삶이 행복하고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을 이렇게 보지 않고 이 안에 들어있는 감정 중에서 좋은 감정은 내가 이렇게 느끼려고 그러고 안 좋은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은 안 느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쫓아내버리려고 그래요. 모든 인간은 만약에 7개의 감정이 있다 그러면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이 빨주노초, 이게 빨간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이게 빨간색이 부정적인 감정이고 보라색이 긍정적인 감정이라 그러면 무지개라는 것은 7가지의 색깔이 있어야지 무지개입니다.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은 7가지의 색깔이 모여서 하나의 에너지고 하나의 빛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나는 빨간색은 싫어, 보라색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이쪽을 추구하게 되어버리면 이것은 올바른 무지개가 아니고 빛이 아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다양한 감정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 감정이 예를 들어서 7가지 감정 중에 약간 무겁고 어두운 감정이 있고 밝고 좀 가벼운 감정이 있어요. 그럼 중간에 있는 이제 초록색의 감정이 중간에 있다 그러면, 이게 가슴이 있다 그러면 아래쪽의 감정은 싫어, 위쪽의 감정이 좋아. 나는 긍정적인 감정만 느낄 거야, 부정적인 감정은 안 느낄 거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심각한 마음의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시기심이라는 것을 지금 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알려고 하냐면 지금 비춤을 하고 있는 중이죠. 시기심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 안에 시기심처럼 두려움과 어떤 면에서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 감정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면 이제 이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 안에 뭔가를 이렇게 지금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첫째는 뭐예요? 내 안에 시기심이 일어났다는 걸 인정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이 시기심이 일어나네?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네? 내 안에 수치스러운 감정이 일어나네? 지금 이렇게 인정을 해야만이 이제 이 감정을
다룰 수가 있죠. 그죠? 다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다루어서 이것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는 것이 감정이거든요. 써야 되는데, 수치심은 아니면 이 시기심은 너무 싫어. 사람들이 알면은 이거 부끄럽고 사람들이 알면은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시기심이 없는 것처럼, 시기심이 전혀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이걸 숨겨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이 감정이 처리가 안 되고 이 감정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을 다루지 못하면 이제 시기심 대신에 어떤 걸로 이렇게 가버리냐면 이게 분노라는 감정이나 아니면 자존심이나 다른 감정으로 표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감정의 색깔에 맞게 정확하게 우리가 다루어 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시기심이 좀 일어나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줘야지, 시기심 일어나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좀 처리할까? 요 부분을 내가 좀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한번 써보자. 시기심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뭐냐? 나도 좀 더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방향으로 한번 써보자. 이렇게 뭐예요? 시기심이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이 신호에 맞게 해주면 시기심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해주려고 시기심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내가 안 가졌다고 생각해요. 안 가진 것. 나는 안 가지고 있는데 상대는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가 가진 것. 그러니까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가졌는데 상대는 가졌어.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비교가 딱 먼저 들어가 있죠. 그죠? 내 것과 상대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가진 것을 상대가 가졌다 그러면 반대로 상대가 안 가진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될 수는 없어. 본인이 남자가 되었으면 여자는 될 수가 없고 여자가 되었으면 남자는 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면 이것을 선택했으면 저것은 못 가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진 것, 안 가진 것은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는 뜻이지 어떤 비교를 해서 내가 뭔가 부족하고 결핍됐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선택의 순간에 내가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A를 선택했으면 B는 결핍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시기심과 이런 비교가 어릴 때부터 특히 우리나라에 이 시기심이 좀 많죠. 그러니까 이 집단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집단의식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하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어릴 때부터 계속 움직여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비교를 해서 경쟁을 시켜서 1등만 최고인 거야. 2등 별로 안 중요해. 네가 1등이냐? 어디 가든지 1등이라 하면 야 그래? 이러는데 2등 했어. 3등이야. 이러면 별로 그게 없다고. 올림픽에서 1등이면 우와 이러는데 3등 하면 4등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4등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요. 근데 뭐예요? 세계에서 4등이라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반에서 4등 해도 대단하단 말이에요. 아니 10등 해도 대단하잖아.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식 사고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1등이 최고인 거야.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경쟁과 비교를 해서 1등, 이런 결과와 성공을 중시하는, 생존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그랬거든.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요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경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본인의 어떤 가치로, 이 가치로움은 결국은 최고가 되어야 되고 1등이 되어야 되고 잘나야 되고 잘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가치론과 자기의 존재감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존재감이. 근데 내가 중간이야, 1등이야, 꼴찌야. 그럼 나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학교에서 그렇게 대접을 했고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경쟁과 비교 속에서 직장, 학교, 그 다음에 뭐 성적, 뭐 돈,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너가 어느 직장에 다녀?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몇 등 했어? 너 얼마나 가지고 있어? 마치 이것이 이렇게 가치와 잘 사는 것의 표본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누가? 집단의식. 그래서 이런 집단의식 속에 이런 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는 가치로운 사람과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은,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최고로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의사처럼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직장을 좋은 데 다니든지 이런 사람 아니면 다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가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 못 산다고 생각하게 체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면 속에서 사람들 안에는 누구나 자기 자신이 다 최고가 되고 싶고 가치롭고 다 잘났거든요. 그런데 이 잘났는 것이 그냥 내가 나로서 잘났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가 됐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잘났어, 속에서. 왜? 우리 영혼 자체가 그렇게 느껴요. 나도 너보다 잘났어. 나도 최고야. 나도 주인공이야.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근데 이런 사회의 집단의식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회 자체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속에서 꼬여버린 거예요.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직장, 학교, 성적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뭐 외모든 뭐 능력이든 특성이든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잘났는 사람이 앞에 1등이 났으면 밑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꼬여버린 거야. 그리고 1등은 한 명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끌어내려야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는 사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잘났는 사람은 끌어내려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든지 정치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서로 조화롭고 서로 협력하고 지금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경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뒤에서는 뭐예요? 두고 보자, 이렇게 네가 실수할 때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딱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좀 같이 잘 지내봅시다, 이런 것 하면 밥이야. 그냥 뭐예요? 완전히 이 사람한테도 밥이고 저 사람한테도 밥이고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좌익이냐 우익이냐 옛날에 해방되고 나서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너 빨갱이인가? 아니면 너 지금 자유주의야?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주의자들. 김무선생이나 이런 사람들 멘트로 빨갱이고 자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 우리 동포야. 우리는 우리 한 나라거든. 우리 한 민족이야. 같이 가. 제일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시기심이 한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게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거든요. 자기의 에고의 극단을 추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회가 미개 떨어질수록 낮은 의식에 있는 사회일수록 분열이, 갈등이, 대립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극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하면서 처부수를 하고 사회를 분열로 만드는 거예요.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이쪽도 가짜고 이쪽도 가짜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현실에서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때로는 우익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좌익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옛날에 중도주의라 그러고 실용주의라 그러는데 사회가 미개할수록 이런 사람들을 얍삽하다 그래요. 얍삽하다 그러고 간에 붙었다 썰게 붙었다 한다고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주의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요? 한쪽을 선택해. 그렇게 해서 옛날에 6.25 때도 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백성들이 농민들이 뭐 알아요? 자 밤에는 뭐예요? 빨갱이들이 쳐들어가 니 공산주의야 아니야? 저 공산주의입니다. 낮에는 뭐예요? 국군들이 쳐들어가 니 뭐야? 공산주의 아니야? 저 국군을 따르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이쪽도 죽고 저쪽에도 죽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이 엄청나게 죽은 거잖아요. 그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쪽에 와서 이렇게 하면 이게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이런 시기심이 드글드글드글하게 만들어버린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다 보니까 SNS나 이것이 발달되면서 이제 이게 더 이제 표면적으로 댓글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속에 있는 걸 가만히 숨겨놨다가 익명이니까 막 쓰는 거야. 욕 막 쓰레기들 뭐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을 조장하는 게 정치인들. 선동하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자기 패에 들어오도록 검찰패, 뭐 법원패, 뭐 의사들 패. 그러니까 자기들의 집단에서 다른 소리 하면 완전 처단인 거예요. 그래서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만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구나. 와,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인정을 하고 우리는 와, 그렇게 써주는 것은 안 되겠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현실을 함께 잘 살아나가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내서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것을 자기가 인식을 못하고 자기 안에 그냥 그 감정에 휩쓸려 들어가 버리면 그 감정에 먹혀버립니다. 부정적으로 가서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자기도 인생을 파괴하고 상대의 인생도 파괴시켜버린다고. 왜냐하면 이 시기심은 결국은 비교해서 상대 것이 좋아 보이니까 상대의 흉내를 내려고 그러거든요. 저 사람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처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끌어내가 없애가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없어져 버린다고.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심을 가지고 움직인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도 다 잃어버려요. 지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아벨과 카인의 이야기든 신데렐라의 이야기든 콩쥐와 팥쥐의 이야기든 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든 지금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형제들의 이야기든 이 많은 것들이 형제 누군가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능력이 잘 되는 걸 갖다가 시기를 했어. 이걸 끌어내려서 얘를 없애버리려고 그런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어져도 이 자리 못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라는 것은 뭐예요? 본이 각자 사람들이 자기의 밝음과 재능으로 얻는 자리지. 예를 들어서 안호가 있고 우리 선아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선아를 좋아해. 그런데 안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선아만 없으면 저 사람 내 건데? 나를 좋아할 건데? 이렇게 하는데 선아가 없어지면 옆에 있는 해안공을 좋아하지 안호를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특성과 잘 끌리는 어떤 그게 있어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건데?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상대가 잘못이라고 탓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가 없으면 네가 있어서 너가 이렇게 뭔가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했던 아니면 재산이 많던 아니면 능력이 있던 아니면 외모가 잘났던 어떤 거 이래 있으면 어떤 사람이 여기 써놨는 거 보니까 어릴 때 이렇게 좀 그거 했는데 수술을 했네? 예뻐졌네? 그러니까 시집을 잘 갔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는 수술해가지고 시집을 잘 가.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수술 탓을 하고 시집을 잘 갔어. 뭐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그럼 나도 수술하지. 안 그러면 이제 뭐요? 부모를 잘 만났어. 아니면 재산이 많았어. 남자로 태어나서. 나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 태어나봐. 더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결핍의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결핍을 느끼는 내 마음 자체의 문제인데 이 결핍의 부족과 결핍의 느낌이 이걸 지금 뭐예요? 내 마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지금 바깥의 문제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거 외부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외부를 바꾸면 지금 내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이 결핍과 부족의 문제는 마음의 구조의 문제지 이게 좀 더 채워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결핍과 부족은 예를 들어서 A하고 비교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안호가 이제 선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런데 선아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야, 선아는 지금 성격도 좋고 돈도 많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나도 그래. 한번 두고 봐라! 이러면서 나도 돈을 좀 더 많이 벌였어. 나도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 그런데 해양공이 더 지금 또 인기가 있네? 그러면 선아는 어디 가고 있고 또 저러대고 또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야. 저 사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 가지고 극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내적인 마음의 구조의 문제지 어떤 외적인 것이 채워졌느냐 안 채워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이제 비추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구조가 이렇구나. 이걸 갖다가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차리면 이 결핍과 부족에 대해서 아니야. 나에 대해서 내 것을 좀 더
감사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좀 더 만족감을 느끼고 이걸 더 잘하자. 이렇게 하면 내 안에서 점점 채워지는 게 속에서 점점 채워지면 바깥에서 뭐라 그러든지 간에 아무 관계 없어. 우리 그 예를 많이 들 때 화공님이 모닝을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 뭐 산토스를 타고 다니든 소나타를 타고 다니든 신경 안 쓰잖아.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거야. 왜? 저 외부에 있는 저거 뭘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뭐예요? 나는 관심 없다. 그냥 차는 나한테는 그냥 타고 다니기만 하면 돼. 요게 지금 마음의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차는 그런데 사람을 딱 보니까 저 사람 지금 엄청 완벽하네. 저 사람 뭔가 딱 차로 보면 소나타네. 갑자기 나도 소나타가 되고 싶은 거야. 아니 차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는 소나타가 되고 싶어 하냐고. 나는 왜 모닝이냐? 지금 이것과 똑같은 구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부족감을 느끼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족감과 결핍감을 느끼는 자기 안에 어떤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 성적일 수도 있고 지금 돈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외모는 자기가 좀 별로 신경 안 써. 뭐 카든 말든. 그런데 돈 좀 가지고 있으면 그만 막 배가 아픈 거야.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자기 구조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나의 이 시기심을 이럴 때 내가 시기심이 일어나는구나. 시기심을 일으키는 구조가 내 안에 이런 패턴과 이런 신념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군. 그래. 이럴 때 나는 이렇게 딱 알아차리고 이제 내가 이걸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기심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걸 긍정적으로 딱 써버리는 거예요. 시기심은 그래. 내가 더 나를 발전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 상대를 좀 더 인정하고 내 걸 한번 더 챙겨보자. 뭐 이렇게 가면 나를 갖다가 더 업그레이드 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건 뭐예요? 시기심이라는 감정이라면 거기에 완전 빠져버리는 거예요. 시기심이나 이런 감정이 빠져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는 완전히 피해자고 자기는 자기 피해 망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든지 끌어내리버리든지 자기 눈앞에서 없어져야 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빠져가지고 완전히 삶을 어긋들여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것도 그렇죠. 분노라는 감정도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알아차려서 이럴 때 분노가 일어날 때 내가 저 사람 하는 것에 화가 많이 나네. 이거 왜 이렇지? 지금 왜 시기심이 일어나는지를 인정을 하고 내 안에서 이 감정을 뭘 내가 원하고 있는데 지금 안 돼서 그렇지? 이렇게 자기에게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관찰하고 탐구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시기심이라면 그냥 비교라는 에너지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진실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감정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업식의 구조죠. 이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자동적인 그 습관화된 속으로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거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가 놔놓고 어떤 사람이 짜증 막 내고 화를 막 내요. 자동으로 빠졌어. 근데 옆에 사람이 합니다. 너 왜 짜증내? 아니 내가 왜 짜증냈다? 언제 짜증냈어? 이러면서 더 짜증내고 있는 거야. 시기심에 막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돼. 야, 너 좀 시기심이 좀 일어나는 것 같다. 뭘 내가 쓰게? 확 찍혀버린 거야. 그랬어? 내가 좀 시기심 일어났어.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감정을 다룰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시기심을 이제 좀 더 현실 속에서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시기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강의는 아마 여기까지 하고 시기심에 대해서 좀 조별로 해서 궁금한 게 있는 해양공주죠. 시기심 일어나는 경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셨는데 풍신님 속에도 뭐 비교하는 마음이나 좀 자존감이 부족하고 우월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는 게 뭐 개인주의로 주변에 관심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좀 부족함이 느껴지면 자기 비하로 봐서인가 궁금해하셨어요. 풍신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비교를 해서 이제 내 안에서 어떤 시기심이 일어나면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는데 이걸 사용을 못 해요. 왜 못해? 두려움이 더 큰 거야. 이게 힘이 약해. 지금 이런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자기가 잘났다는 것이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뭐예요? 이게 어떡하든지 상대를 끌어내릴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시기하지 끌어내릴 힘도 없는 사람 숨어서 아닌 척해. 절대 시기심 드러내면 안 돼. 왜? 공격받거든. 시기하다가 상대한테 더 공격받고 욕도 먹잖아. 그러니까 아예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없는 척 하면서 딴 걸로 이래. 그래서 시기심이 없는 건 아니야. 그냥 풍신이가 내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한테 좀 더 공격적이고, 이 시기심은 공격적이란 말이야. 이렇게 상대를 끌어내릴 만한 나는 그만큼 힘이 없는 거지. 그렇지만 속에서는 뭐야? 니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그러는 게 항상 있는 거지. 그런데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생기고 풍신이 더 힘이 생기고 이러면 상대에 쫑긋 팍팍 주면서 팍팍 끌어내리겠지. 집에 가면 엄마한테는 아빠한테는 안 그러겠어? 와, 아버지 시기하는 거야. 시기하는 건 아닌데 이제 쫑긋 팍팍 주면서 팍 끌어내본단 말이야. 왜냐면 힘이 약한 사람한테는 그걸 내가 쓸 수 있거든. 그런데 아직 풍신이가 느낄 때 사회적으로 나는 힘이 그렇게 아직 강하다고 못 느끼는 거야. 남성으로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지금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맞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내 안에서 우월과 열등으로 지금 보고 있지. 그냥 내 내면에서 우월과 열등으로 내 걸 이렇게 하지 이걸 바깥으로 이렇게 끌어내린다든가 공격적이진 않지. 사람이 그러면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없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이라는 안에 빛이 있으면 7가지의 색깔이 있으면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다 지금 들어있어. 이게 좀 진할 수도 있고 연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각자의 그 감정 중에서 크게는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긍정적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의식이 조금 이렇게 성장할수록 긍정적인 감정으로 초록색을 중심으로 해서 파란색, 남색, 보라색으로 갈 거고 부정적인 감정이면 약간 밑으로 내려갈 거고 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쓰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건 아니야.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의식이 이제 이게 낮은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조차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함께 이렇게 이게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재밌게 잘 지냅시다 하면서 뭔가 어떤 사람이 좋아해. 그러면 같이 뭐예요? 그 에너지에 동화되어서 같이 좋으면 되잖아. 그런데 부정적으로 팍 만들어버린 거야. 지가 뭐 잘났다고 행 하면서 화가 나네 하면서 화를 팍 내버려. 이거 완전 웃기지, 그지?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는데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 미숙한 사람, 아니 거기 빠진 사람은 이제 자기가 그 의식 수준이 부정적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야. 그냥 그거일 뿐이지.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 나도 많아. 성우님이 딱 보고 내보다 좀 잘하네. 와 저거 촥 강의를 딱 하는데 뭐 책도 안 보고 하네. 우와 저거
있지. 다 있지. 그렇지만 거기에 안 빠지지. 이런 게 일어나네. 그냥 하면서 빡 보고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딱 쓰는 거지. 그게 이제 뭐예요? 주인이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지 생각이 나든지 알아차려서 주인의 의식으로 쓸 줄 안다 이런 뜻이잖아요.